자, 오늘 세페이드 2F 챕터 15강 쪽을 보겠습니다. 하네요. 지구와 달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네. 또 크기가 어떻습니까? 하는 건데요. 지구가 둥글죠. 물론 아직 일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교가 있대요. 평평이라고. 너 납득이래. 자, 지구가 분명히 모양을 볼 때 둥글어요, 그죠? 지구가 둥글다 하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둥글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멀리 바라보면 지평선? 그죠? 호라이즌 뭐 이런 데서 사람이 봤을 때에 비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 뭐 이 사람이 볼 때 여기에 배가 이렇게 오면 이 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이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돛대가 이제 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 전체가 보일 것을 볼 수 있죠. 됐어? 또한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을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 폴라리스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쪽에서 보면 지평선에 북극성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에 있었으면 그 지방의 위도만큼의 북극성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극점에 있다면 머리 꼭대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라리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자, 이거 표시는 위도라는 표시입니다. 위도만큼 나오는 이유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만약 지구가 평평했다면 모든 별들이 어때?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있어요? 북극성은 남반구에 있는 사람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우리가 북반구에서 대표적인 동양에서는 북두칠성 얘기하잖아요.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이라 해서 남두육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십자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못해도 오키나와 정도까지 내려가야 남십자성이 살짝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남반구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북두칠성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위도별을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역시 지구와 둥글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지구를 들이웠어요. 그때 달 그림자가 쓱 지나가네요.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다 하는 것들도 교회 월식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놓고 바깥에 나가서 사진 찍어보는 게 제일 좋죠. 얼마 전에 다누리호 가서 지구 찍고 이때 지구 주위도로는 달까지 한꺼번에 찍은 사진도 나오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쪽에 가면 100층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꼭대기층에서 쳐다보면 바다가 요래 약간 둥스름하게 보이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정도 아파트 한 30억 넘어가죠.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런 게 별장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지구가 모양이 둥글어요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북극성의 고도가 그 지방 위도만큼 나오는 거, 멀리서 있는 배가 배의 꼭대기부터 보이더라는 거, 돛대부터 보이더라는 거,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구와 둥글다는 증거예요. 대놓고 바깥에 나가서 사진 찍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왜 평평한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이 되기 때문이죠. 교주라는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 벌라고, 유튜브 중에 어그로 끌면서 돈 벌라고. 웃긴 건 그 사람들이 뭐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인공위성과 같은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은 건데요. 인공위성, GPS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 주위에 이렇게 정식계의 위성이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GPS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 근데 이것만 별거 없죠. 둥근다는 건. 그러면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가 크기를 측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걸어서. 어? 걸어서. 물론 지구 한 바퀴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어디부터 거예요. 어디까지? 예, 하게 여기 다 있어요.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보니까 하진날에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시레네라는 데서 태양이 비친 그림자가 좀 다르더래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그림자가 하진날 아예 안 진대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없게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 측정에 대한 원리가 있겠습니다. 원리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라는 원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중심각의 세타의 호의 길이가 L이었습니다. 중심각이 2세타가 된다면 호의 길이는 2L 되겠죠. 중심각의 I에 360도 다 돌았다면 2파이 R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360도 다 돌았다면 2파이 R의 원주를 볼 텐데 중심각이 세타였다면 호의 길이가 L만큼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지구는 완벽한 원이겠고 그리고 태양광이 평행하게 들어와요라는 태양광이 평행하게 들어와요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가정을 하게 됩니까? 하는데 그림자를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놨어요. 그림자가 생긴대요. 여기 막대기를 세워놓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 중심각 세타를 직접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그래서 A.A' 아까 B.B' O 해봤습니다. 여기 시점할게요. 각 AOB라는 중심각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측은 중심각을 측정하지 못하고요. 그 엇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BB'C를 측정했습니다. BB'C라는 이 엇각을 측정했습니다. 엇각이 크기가 서로 같으려면 이 두 광선은 평행 평행해야만 가능합니다. 평행하지 않다면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그리고 실측한 뭡니까 하면 요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AB 호의 길이는 실측을 했습니다. 대략 7.2도에 한 900km 정도 그렇게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파이 360도면 2파이 R인데 중심각 세타 대략 이게 한 7.2도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호의 길이 약 925km 이렇게 나오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지름 R은 하겠네요. 2파이 세타에 대한 360L 나왔고 대략 한 7,000km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반지름 6,400km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왔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오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일단 지구와 완벽하게는 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측한 호의 길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그 길이가 이것도 부정확한 거죠. 이게 아까 한 900km 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걸어서. 예. 에어토센스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요. 하이보고 시켰어요. 이거 걸어가 봐래. 너 몇 걸음 걸었어? 그 걸음 한 보폭에 몇 걸음 걸었어? 이걸 꼭 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힘차게 걸어갔을 때하고 저녁에 투닥투닥 하면서 힘들 때 그 걸음이 보폭이 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두 지점 A, B는 반드시 같은 경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가 같은 경도에 있지는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의 오차들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한 7,000km 정도 해서 지구 반지름과 뭐 오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구 반지름을 측정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찬살만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다시 한 번 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리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라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완벽한 원이라는 그리고 어릿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려면 태양광이 서로 평행합니다라는 가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측정한 것은 억각을 측정해냈고 그리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지구 모형을 놓고 해도 비슷하게 될 것이겠죠? 두 지점 사이의 이해했어? 네. 그래서 대략 한 7,000km 정도 지구 반지름의 길이를 측정했고 오차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같은 경도에 있지는 못했다는 게 실제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이 얘기는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도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시에네라는 도시에는 하진달에 우물에 그림자가 안 생겨, 뭐 막대기 보자도 그림자가 안 생겨,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있어 이렇게 얘기됩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측한 놈은 누구라고요? 억각의 측정한 거예요. 중심각이 아니라. 근데 오차 원이 아니라 실측이 부정한 거랑 같은 정도 아닌 거면은 예. 그 태양광은 무조건 평행이에요. 태양광은 지구까지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 당연히 평야에 들어온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태양광이 들어왔는데 뭐 지구 요 사이에서는 평야와 독과도 무방하죠.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의 시직경 지름이 0.5도 정도 됩니다. 네? 태양을 볼 때 이 크기가 0.5도 각도로. 근데 지구 반지름 대비 태양 반지름이 약 100배 이상 더 크거든요. 한 108배 정도 됩니다. 그럼 우와. 태양 입장에선 지구 요거 해봐야 0.5도의 100분의 1도 차이 안 되는 거죠. 즉 0.0005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 들어온다고 즉 이쪽에 들어오는 각도하고 여기 들어오는 각도의 차이는 끝점에서 보면 0.0005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뭐 요 7.2도 이 정도면은 또 그것의 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은 평양에 들어온다가 맞아요.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뒷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챕터 15가 지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구의 위성이 달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삼겠습니다. 지구 달까지 거리를 라지 L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통정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몰 a과 요 D, 즉 동결 놓고 달의 위치 쫙 해서 맞아 떨어진다면 닮은 꼴이 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L 대 D는 라지 L 대 라지 D. 그래서 뭘 구하고 싶어? 라지 D를 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L분의 스몰 D 라지 L.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면 라지 L, 다시 말하면 지구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그지? 아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달의 크기에 대해서요. 그럼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거지? 예, 스몰 d와 스몰 l은 실제로 측정하는 거죠. 동전 넣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뭘 쳐다봐요? 어차피 수업에 올린 동영상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잖아? 근데 말입니다. 지구 달까지 거리를 미리 알고 있으래. 어떻게 알지? 실제로는 반대예요. 달의 지름을 먼저 알아서 지구 달 사이 거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얘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아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구 그림자에 뭐가 지나가? 달이 지나가요. 월식이라고 부르죠. 이해됐습니까? 지구 그림자에 달이 지나가는 걸 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구 그림자에 달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막 나올 때까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래서 그랬더니 에이 그림도 잘 못 그린다. 옛 사람들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스 시절에 벌써 2000년 전에 월식이 일어난 걸 봤는데 달이 지구 그림자에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싹 들어갈 때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 측정했더니 지구 그림자에 달이 4번 지나가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해됐어요?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 월식이 시작할 때, 그래서 지구 그림자에 쏙 들어갈 때 걸린 시간이면 달이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이 알겠지? 네. 그래서 C, D, E까지 시간을 측정했더니 지구 그림자에 달이 4번 들어가더래요. 이랬어? 네. 그 말은 뭐야? 지구 반지름보다 지구 지름보다 달의 지름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달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그리스 시절에 알아냈습니다. 지나는데 걸린 시간 쪽에서 말입니다. 요렇게 갈 때 걸린 시간 t 있을 거 아니야. 4t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됐다 알겠어? 네. 그렇다면 지구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달의 지름을 알았어요. 달의 지름을 알았으니까 동전 하나 딱 대놓으니까 달까지의 거리를 알게 된 거죠.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달의 지름을 뭔지 알았어요. 월식 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측정했더니 지구 그림자 대비 달이 4분의 1에 해당하더라고요. 달의 지름을 먼저 안 거죠. 그리고 나서 동전 하나 놓고 달까지 거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략 30만 킬로미터 이상의 먼 거리에 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됐어? 네. 지구 지름이 약 13,000km고 지구 달까지의 거리가 평균 한 37만 km 정도 되니까 20배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지구 지름보다 20배 더 이상 되는 거리에 달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됐어?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한테 달까지 거리를 미리 알고 달의 지름을 저 식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지만 그리스 시절에 2000년도 전에 달의 지름을 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했습니다. 됐나? 그러나 이제 달이 완벽한 반달이 될 때 이 각을 측정해 봤습니다. 물론 거의 90도죠. 이해했어? 그러면 지구 달까지의 거리 L을 알잖아. 이 각을 알자면 태양 지구 사이 거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을 주면 달이 완벽하게 반달되고 태양까지 이 각도를 통해서 태양이 어디 정도 있는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구 달까지 거리보다 300배 이상, 실제로 400배 정도 됩니다. 300배 이상 더 먼 곳에 태양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그리스 시절에 말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볼 때 달하고 태양이 비슷한 크기로 보여요. 그죠? 실제로는 400배 정도, 지구 달 사이 거리의 약 400배 되는 곳에 태양이 있어요. 그 말은 달의 지름보다 태양의 지름은 400배나 더 큰 거죠. 지구 지름보다는 그러면 100배나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지구 지름보다 108배 더 커요. 그 시절에, 그리스 시절에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알았어요. 자, 생각해봐.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고 태양도 둥글 테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반지름이 108배, 반지름이 100배 더 크면 부피는 100에 100배 더 커요. 100만 배 더 커요. 와. 태양의 부피는 지구 부피의 100만 배. 실제로 그보다 더 큽니다. 와. 이래서 질량은 태양 질량이 지구 질량의 약 40만 배 가까이 됩니다. 지구보다 100배나 더 큰 반지름은 100배, 부피로는 100만 배나 더 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맞을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리스 시절에도 야, 아니 지구보다 저렇게 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신고 태양을 들고 술에 맞춰 끌고 돌아다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벌써 옛날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넘어와서 이 미친 개독 새끼들이 어디 신성한 신의 섭리를 거슬리냐고 하면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받게 했죠. 자, 뭐 두 페이지 걸쳐서 달에 대한 내용이 12,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 내용 간단하죠? 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실측해야 되는 게 뭔지 하는 거, 그리고 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우리는 동전 하나 놓고 달과의 닮은 비를 통해서 달의 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고, 미리 알고 있는 건 지구 달 사이의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확인했나? 정리하세요. 좀 이따 문제 풀게요. 선생님, 그 달에는 물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달에는 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물이 생성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달에 여러 가지 광물들 중에는 뭐 간단한 처리를 통해서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광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달에는 물은 없다, 공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달에 물이 있었어요. 바다가 있다고 나오죠. 아니요, 그 달의 바다는 지구에서 볼 때 좀 더 시큼시큼해갖고 달의 바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는 화강암,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면서 시큼시큼하게 그렇게 해서 바다라는 이름을 그냥 지었을 뿐이고, 달의 바다와 보지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물의 바다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으려면요 굉장히 특수한 조건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압력, 기압하고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화성은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도 현재보다 만약에 더 사이즈가 작았다고 한다면, 즉 공기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하면서 액체가 흔한 우리 주변에 액체의 물이 흔하잖아요. 근데 우주상에서는 그렇게 흔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액체 상태의 온도, 압력이 될 조건이 그렇게 맞지 않아요. 압력이 너무 낮으면 액체 상태를 아예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도 역시 마찬가지 액체 상태를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